안녕하십니까. 학생공감에서 고3 미적분을 수업하고 있는 김병욱 강사입니다. 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제 시험이 딱 끝나고 날씨까지 좋아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이번 중간고사는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시험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시기인 고3 시기를 알차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기말 준비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난이도를 좀 살펴볼 건데요. 그냥 시험지를 봤을 때도 학생들이 아마 저랑 비슷하게 느꼈을 겁니다. 뭔가 빈 공간이 많은데? 네. 풀만한데? 교과서라든가 학원에서 우리가 진도 수업 듣고 진도 나가던 뭐 그런 시중에 있는 그냥 간단한 문제집 풀어본 그냥 그런 느낌? 네, 그게 맞아요. 실제 난이도도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만약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기말을 이제 난이도로 조절을 잘 해주시겠지만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는요, 고득점한, 그러니까 90점을 넘긴 친구들이 1등급 커트라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1등급이 없어질 수 있겠죠. 아마 뭐 이제 그 이후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뭐 이제 관리를 해서 다음 시험이나 뭐 수행평가로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를 잘 하시겠지만, 일단 이번 시험은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만 했다면 괜찮은 점수가 나올 만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네, 시험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친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3등급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도 뭐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또 풀어보니까 중간중간에 은근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섞여 있긴 했었어요. 3등급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한 4, 5개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심석고도 교과서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심석고는 수특에서 수능특강이라는 교재를 부교재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연계를 좀 했는데, 그런 문항들이 전체 20문항 중에서 4개 문항 정도 됐었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다루고 또 열심히 많이 풀어봤을 거지만,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게 10번 문제가요, 24학년도 수능특강 문제에서 연계가 됐었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했었고요. 학교 시험은 시간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 레벨 3까지는 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레벨 2까지만 이제 문제를 연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앞번호가 많잖아요. 심석고 시험 특징 중에 하나죠. 앞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마석고는 앞쪽부터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인데, 심석고는 들쭉날쭉합니다. 시간 낭비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학교예요. 2번도 어려울 수 있다. 5번도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거. 뭐 수특을 연계했다고 무조건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풀어본 사람과 안 풀어본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날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 아까 이제 3등급 정도 선에서 학생들이 봤을 때 이거는 졸라 어렵네, 뭐 이런 느낌이 들만한 문제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을 때 5번, 6번 역시나 앞번호들이 좀 섞여 있죠. 10번, 그다음에 19번, 20번 이렇게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는 5번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험 5번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수특 연계 문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 완전히 비주얼이 같아요. 이번 올해 실제 수능특강 문제를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왔는데, 뭐 완전히 그냥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뭐 선택지가 살짝 다르고 앞에 뭐 숫자 하나 정도만 살짝 바꾼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고3이라면 수능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풀어봐야 되는 교재입니다. 시험이 지났어도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연계가 될 수능 완성까지도 그 안에서 레벨 3는 어렵다고 하지만 레벨 2까지는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는 학습이 돼야 됩니다. 내용은 이제 급수와 일반항이 어떤 관계냐, 수렴하는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값은 0에 수렴한다 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는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올해 2강 급수 파트입니다. 레벨 2에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레벨 2에서 올해 수능 특강 2강 레벨 2 문제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수능 특강 기출은 아닌데요. 너무 반가웠어요. 옆에 유사 문제를 보면 일단 그림이 눈에 딱 들어올 건데 똑같죠? 네,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네, 거기서 그냥 아예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와서 수치를 살짝 변형하셔서 출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출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롭게 느낄 만한 문제, 도형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도형에서 급수 문제는 어느 학교든 한 문제는 꼭 들어가는데 이 한 문제를 그 중에서도 좀 까다롭게 낸 게 내접하는 다음 도형을 만든다라는 조건이 이 도형 급수 문제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인데 그거를 출제를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앞에 등장하면 하는데 기출문제를 충분히 연습을 안 했던 친구들이라면 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네, 저희 학원 교재 스퍼트 역시나 기출문제들을 모아놓은 교재인데요. 네, 거기 59번에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저희가 이미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수업을 계속 듣고 복습을 잘 한 친구들이라면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였어요. 자, 3번 급수 문제인데요. 아이고 제가 잘못 나눴네요. 급수는 아니고요. 새롭게 정의된 함수와 이제 합성함수 미분 문제인데 접선의 기울기를 다루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문제도 올해 수능 특강 아까 2, 5, 8, 10번 문제에서 보면 수능 특강 연계된 문제라고 했었죠. 레벨 2에서 거의 똑같은 형태를 물어보는데 올해 수능 특강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올해 수능 특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는 매년 같은 수능 특강을 풀어오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뒤져봤더니 완전히 같습니다. 완전히. 네, 말만 점의 이름이라든가 기울기의 이름표라든가 그런 것만 살짝 바뀌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수능 특강 말고 기말을 준비할 때 이따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할 건데요. 수능 특강을 충분히 작년 것과 재작년 거 또 이 영상을 또 학교 선생님이 보신다면 그 전 것까지도 내려가서 출제를 하실 수도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급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킬러에 넣기가 좀 애매하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팩토리얼이라는 연산을 지금 출제를 하셨어요. 근데 팩토리얼이라는 연산이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은 볼 일이 잘 없어요. 어디서 주로 나와요? 확통에서. 조합이라든가 이런 거 계산할 때 뭔가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팩토리얼을 많이 쓰는데 지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또 제가 유사 문제를 찾아놨죠. 자, 스퍼트. 스퍼트? 아까도 스퍼트가 어떤 교재라 그랬었죠? 기출문제,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들을 모아놓은 교재라 그랬었는데 거기서 저희는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팩토리얼이라는 연산을 뭐 맨날 보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역시나 이번에 다룬 적이 있었고요. 모의고사의 제 기억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 두세 번 정도 미적분과 같이 해서 저렇게 급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 실제로는 부분 분수로 쪼개면 그냥 여러분들 나열해서 축차 계산형 나열해서 사이에 있는 것들 다 없애고 남은 걸로 극한값을 구하던 급수 앞부분에서 연습하던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자주 보던 형태는 아니니까 학생들이 봤을 땐 당황할 법했다. 요 정도 느낌이라 일단 킬러 문항에는 제가 포함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까다로웠던 형태의 문제는 20번 문제였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인데요. 또 잘못 들어갔네요. 합성함수의 미분 문제. 근데 합성함수의 미분은 사실 다항함수 쪽에서도 공부를 계속 해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수투를 공부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출제를 하신 느낌이에요. 차수가 언급되어 있는 4차 함수라는 저 조건과 그다음에 이제 이 4차 함수를 ln에 넣어서 미분을 했을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왜 극한값이 존재를 할 수 있었는지 0분의 0꼴의 극한을 물어보고 싶은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이건 아마 시간도 모자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을 건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넘게 남았더라도 풀다가 그냥 손을 놨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 킬러 문제는 20번 문제로 보여지고요. 뜯어보면 합성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0분의 0꼴의 극한,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닌데 이게 섞였을 때 문제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인자 개수를 가지고 요거 이제 미분하면 fx분의 f'이 되잖아요. 분수 형태의 식이 나오는데 거기서 분모 분자가 0으로 가는 영인자 개수가 맞아야 이게 0이 아닌 값을 수렴을 하잖아요. 그 조건을 어떻게 다룰 건지를 사고할 수 있는지 측정하려고 내신 문제로 보여지더라고요. 자, 예상 1등급 커트 라인은 조금은 높게 잡아봤습니다. 아까 뭐 킬러 문항들이라고 5문제 정도를 넣어놨는데 맨 마지막에 언급했던 20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94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조금 쉽긴 했었어요. 미적분 공부를 그냥 꾸준히만 해왔던 친구들도 무난하게 웬만한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시험지였는데 문제는 저렇게 되면 기말고사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미 한번 봤던 수행평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를 학생들이 해줬거든요. 자,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시험은 기말입니다. 수시까지도 어쨌든 3학년 1학기 내신은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내신 시험이 될 기말고사인데 오래된 기출문제,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레벨 2를 단연치 작년 거, 재작년 거 뭐 이렇게 좀 충분히 내려가서 레벨 2 정도 선에서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좀 문제 경험치를 좀 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냥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좋지 않지만 수능 특강 딱 레벨 2가 학교 기출에 내기가 좋아요. 적당히 난이도가 있고 문제를 변형하기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쉽고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들이 레벨 2에 많이 등장을 하니까 걔네들 문제들을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이런 형태 문제들이 이제 자료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 또 수업 자료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요건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수능 모의고사 쉬운 4점짜리들 수능 특강 말고도 이것도 학교 기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학교 기출 말고 수능과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쉬운 4점들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딱 요 레벨 2, 수능 특강 레벨 2랑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들인데 거기까지는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모의고사 30번, 뭐 21번, 뭐 15번, 뭐 이런 문제들은 15번 문제죠. 난이도가 아주 높잖아요. 이제 선택 과목이니까 30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29번도 난이도가 좀 높아요. 걔네들 중에서 보면
그래도 다룰만 하다. 학교 시험 이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는 없죠. 제가 해드릴 거고요. 학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추려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근데 걔네들을 여러 번의 반복도 필요할 거고요. 당연히 한 번에는 완전히 자기 걸 만들기가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풀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설명 듣고 반복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풀어보고 또 틀렸네 또 물어봐야지, 이 반복하는 과정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요 내용들. 그리고 심석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을 잘 갖다 쓰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학교 기출만 가지고 나는 많이 풀어봤어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걔네들을 어떻게 변형할지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없지만 그 형태의 문제들이 쉬워지진 않더라도 그런 경험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필요한 그런 학교 시험지로 자꾸 보여져요. 그래서 저랑 공부할 친구들은 좀 각오하고 기말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높아심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같이 해봤고요. 문제도 살펴봤는데요. 날씨 좋아, 그죠? 날씨가 엄청 좋아요. 벚꽃은 다 떨어졌지만 밖에 이렇게 날씨가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막 수업하다가 싱숭생숭해질 정도로 너무 날씨가 좋고 놀러 가고 싶고 유혹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좀 잘 넘겨주고 나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기말 시험 예상한 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거 마치고도 다시 분석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